8회차 수업할게. 8회차. 자, 1번 보면은 본인이 합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했어. 그치?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7회차 마지막 질문하고 똑같지. 그치? 본인을 왜 뽑아야 합니까? 뭐 이 질문하고 이제 똑같은 거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어떻게 하기로 했었어? 본인을 뽑아야 하는 이유, 본인이 합격해야 하는 이유,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래, 얘기하면 되잖아. 지금까지 이제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혹은 대학에 오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전공적 합성에 관련된 활동과 무조건 또 전공만 얘기하지 말고 뭐까지 얘기하라고 그랬지? 인성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본인이 뭐 리더십이나 팀워크를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동이 있거나 아니면 끈기나 인내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었지, 그지? 그래서 최대한 많은 활동을 어떻게 해라? 나열식, 열거식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런 준비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었어, 그지? 그래서 본인이 합격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와 같은 얘기고, 2번 졸업 후 어떤 직업을 희망하는가? 라고 물어봤지.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어디에 이미 다 들어있지? 지원 동기에 이미 구체적인 직업 목표가 다 들어있어. 그지? 그래서 지원 동기를 이야기할 때 목표도 최대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부서가 있다면 부서까지도 좀 나누어서, 혹은 직업도 그냥 자동차 공학자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게 전기 자동차인지 자율주행 자동차인지 혹은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지 등등등 좀 세분화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좀 도출을 하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세부적인 그런 이제 직업 목표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자, 여기까지 이제 겹치는 건데, 세 번째. 그러면 이 직업을 언제부터 꿈꿨니? 이거는 사실은 지원 동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보자고. 이 직업을 언제부터 꿈꿨는가? 언제부터 목표로 삼았는가? 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지. 자, 이 답변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가 있을 거야. 일단 첫 번째는, 생기부를 봤을 때 생기부 진로 희망 사유가 있어. 그지? 진로 희망이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이 똑같아. 일관적이야. 예를 들어서. 일관성이 있는 친구들은 실제로는 우리가 원래 지원 동기를 약속을 했어. 원래 지원 동기 하면 우리끼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최근 이렇게 하기로 했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최근이라는 건 사실은 몇 학년을 얘기하니? 3학년을 얘기하잖아. 그지? 근데 언제부터 꿈꿨니? 그러면 3학년 때부터 꿈꾼 건 아니거든. 이렇게 일관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고1 때부터라고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사실 이제 생기부에는 안 나오니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상관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일관성이 있을 때는 초등학교 때라고 얘기해도 되고, 중학교 때라고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때라고 이야기를 해도 상관은 없어. 다만, 지원 동기하고는 좀 다르게, 지원 동기는 최근이라고 접근이 되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면 초등학교 때 당시의 상황, 이슈, 아니면 개인적인 관심과 흥미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지? 똑같아. 내가 중학교 때부터 꿈을 꿨다. 그럼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나와야 돼.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지.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될 거는, 원래 지원 동기를 쓸 때는 개인적인 동기를 쓴다, 안 쓴다? 원래는 안 쓴다고 했어. 그지? 그치만 언제부터 꿈꿨니라고 할 때는 뭐를 써도 상관없어? 개인적인 동기, 개인적 관심, 개인적 흥미를 써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 부분을 언급을 해도 좋고, 혹은 이렇게도 될 수 있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진로가 지금은 일관성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일관성은 있는데 발전적인 학생들도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학년 때는 기계 분야 혹은 기계 공학자야. 2학년 때는 자동차, 3학년 때는 전기 자동차. 자, 일관성은 분명 있긴 있어. 그지? 그치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지? 발전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돼?
원래는 기계에 관심이 많아서 자동차나 비행기 혹은 로봇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었는데 점점 내가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계기로 혹은 어떤 소식을 계기로 이렇게 꿈이 발전했는지 이것도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그지? 원래는 기계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조립하는 거에도 흥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로봇을 이제 제작하거나 아니면 조작하는 거에도 이제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동차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가면서 자동차 연비 효율 향상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활동을 하던 중에 태양전지를 접목한 무슨 전기 자동차를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전기 자동차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이제 소식을 얘기해야 되겠지. 특히 전기 자동차의 어떤 효율 면에서 배터리 문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해서 전기 자동차 개발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넘어와야 된다고, 그지?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은 일반적인 지원 동기하고는 조금 다른 질문이야, 그지? 다른 질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생기부 진로 희망이 1학년 때 다르고 2학년 때 다르고 3학년 때 다른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뭐를 얘기해야 돼? 진로가 바뀐 이유를 소명을 해달라는 얘기야. 진로가 바뀐 이유를, 그지? 그래서 이때는 관광이었다가 이때는 기계였다가 갑자기 여기서 화학이야. 그러면은 그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 계속 바뀌니까 뭔가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그 바뀐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본인의 활동 경험과 아니면 사회적인 소식, 배경, 이런 부분들을 역시 추가해서 내 진로가 원래 이랬지만 그래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진로가 바뀐 친구는 꼭 이 부분을 더 잘 이제 소명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답변을 써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고. 다음 질문. 뭐뭇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이렇게 됐어. 그럼 니네가 이제 꿈을 얘기했어. 지원 동기를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목표를 얘기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직업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지. 석영이는 유치원 교사가 되면, 유아교육 맞지? 유치원 교사가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저는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힘쓰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힘쓰는 교사가 되고 싶다. 또 이제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어, 그지? 당연하지만 이래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지수, 수학 교사가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수학 수업을 일반적인 개념을 소개하고 그걸 아이들한테 입력하는 수업보다는 오히려 그런 개념을 갖고 활동적으로 수업하는 그런 교사가 그래서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개념을 전달하고 스스로 이해하는 수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현욱이 프로그래머가 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저는 보안 쪽에 취직해서 제가 못 이룬 꿈을 이루고 싶은 보안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다. 혹은 보안 전문 프로그래머가 되어서 어떤 기업 보안이나 아니면 컴퓨터 보안을 지키는 그런 프로그래머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지? 자, 근데 일부러 지금 이 친구들 3명을 찝어서 한번 얘기를 해본 거야. 우연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당연히 봐봐. 교사가 됐어. 그럼 교사가 돼서 하고 싶은 일은 뭐겠어?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그건 아니잖아. 그럼 뭐야?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다는 거야. 그지? 당연한 얘기라고. 건축가가 되면 준현이는 뭐 하고 싶어? 저는 제 집을 짓고 싶습니다. 제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건축가니까 당연히 어떻겠어? 건축물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있잖아. 되게 뻔한 답변으로 밖에는 안 빠진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직업을 이제 가지는데 우리가 보통 직업을 언제 가지게 되지? 보통 일반적으로 25에서 30세 정도의 직업을 가지게 될 거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나는 그냥 단순한 뭐에 불과하지? 신입 직원에 불과하다고. 신입 직원. 그치? 그러면 여기에는 너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되게 단순한 목표가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1단계 목표야. 1단계 목표인데 되게 단순하고 그 다음에 분야나 혹은 기업 정도가 결정이 될 뿐이야. 1단계에서는. 당연히 교사니까 뭐 학교에 취직해서 교사가 돼서 애들을 가르치겠지. 자, 근데 실제로는 이 지금 면접관이 혹은 교수가 듣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야. 이 얘기가 아니고 시간이 더 흘렀을 때, 시간이 더 흐른다면 보통 40세에서 50세를 이야기해. 가장 왕성할 수 있는 시기. 왕성하다는 거는 너네가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정도 일하면은 그 분야에서 굉장히 뭐를 가지게 될 거야? 전문성을 가지게 될 거야. 전문성을. 그리고 뭔가 일을 잘하는 전문성뿐만 아니라 일단 지위도 되게 많이 올라가겠지. 그러면은 회사에서 그냥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뭐야? 뭔가를 결정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게 될 거야. 지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는 거지. 자, 이랬을 때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기가 아니라 언제야? 40, 50세가 되었을 때 이거거든. 그래서 2단계 목표가 설정이 돼야 돼. 이 2단계 목표는 조금 원대하고 굉장히 기획력 있게 너네가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때 당시에 벌써 몇 년이 흐른 거야? 30년 정도가 흐른 거지, 그지? 그럼 시대가 어때? 세상이 되게 많이 바뀌었겠지? 그래서 시대의 변화도 반영을 해줘야 돼. 요걸 좀 생각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자, 봐봐. 아까 예시로 들었던 교사야. 그럼 교사는 당연히 1단계에서는 뭐를 해야 돼? 수업을 해야 돼. 단지 이 수업이 이제 어떤 수업이겠어? 내가 조금 더 생각하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수업들이 나올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40, 50세가 됐어. 그러면은 교사가 무조건 교사만 하는 건 아니야. 뭘 할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교재나 컨텐츠를 개발할 수도 있을 거야. 아니면 뭐가 될 수도 있어? 교육감이나 학교의 교장이나 아니면은 교육부 장관이 됐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때 이렇게 많은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면은 이때는 뭐를 또 개발할 수도 있겠어? 교육 정책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실현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더 원대하게는 뭐까지도 갈 수 있을까? 대통령은 왜 못하겠어, 그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있잖아.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그냥 교사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뭔가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지금 보겠다는 거야. 이게 사실은 교수가 훨씬 더 궁금한 부분이야. 이 부분이 아니고, 그지? 그럼 여기에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시대의 변화를 반영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다 하나가 더 붙어야 돼. 하나가 더 붙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네가 얼마나 건전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사회적인 기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사회적인 기여. 근데 무턱대고 그냥 여기다가 무턱대고 뭐는 하지 마. 그냥 막연한 봉사 이거는 얘기하지 말고. 막연한 봉사는 얘기하지 말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잘 봐봐. 예를 들어서 건축가야. 건축가면 당연히 1단계 목표는 뭐겠어? 건물을 많이 짓는 거겠지? 그럼 뭐 이것도 지어보고, 친환경 건축물도 지어보고, 뭐도 해보고 싶어. 근데 내가 정말 나중에 전문성을 가지고, 권위도 가지고, 심지어는 뭐까지 있어? 재력까지 있다면은, 그때 뭐 해보고 싶냐는 거야. 내가 건축사 사장이야. 그럼 뭘 해보고 싶어?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최소 비용으로 집을 빨리 짓는 법을 개발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많이 이제 뭐 이렇게 나눠주고 싶다, 뭐 배포를 하고 싶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립식 건축 뭐 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직접 집을 짓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지? 그래서 조금 더 새로운 시대 아니면 사회적 기여,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더 큰 꿈을 키워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공학자야. 그럼 생명공학자면 당연히 근시안 쪽으로 바라보면 뭐가 되겠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뭐 백신을 개발하겠다, 이렇게도 될 수 있겠지. 근데 그거 개발하면 끝이야? 그게 아니라 계속 일을 했을 때 어떤 것까지 해보고 싶냐는 거야. 그러면 뭐 정말 뭐 유전자 가위 기술을 통해서 뭐 유전 질병을 치료하는 데 뭐 기여를 하고 싶다든가, 이렇게도 나갈 수 있는 거고, 그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큰 목표를 세워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더 큰 목표. 알겠지? 더 큰 목표. 유치원 교사야. 그럼 나중에 뭐 하고 싶다고도 얘기하면 돼? 내가 어린이집 차리고 싶다, 내가 유치원 설립하고 싶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지? 나만의 유치원, 나만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나만의 유치원을 설립하고 싶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경영학과도 마찬가지야. 맨날 남의 밑에서 일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남의 밑에서 일하다가 이제 뭐 할 수도 있겠어? 내 회사를 차리고 싶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더 크게 바라보고 접근을 하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공학 계열은 뭔가 미래의 시대를 반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고, 예를 들어서 그냥 문과 계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야? 뭔가 내가 많은 지위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바라봤을 때 더 큰 목표가 설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설계를 한번 해줘 봐봐. 자, 5번째. 우리 학교를 본 소감은 어떤가요? 이런 질문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거든. 되게 많이 나와. 이제 처음에 이제 면접 들어가면은 뭐 자기소개 해보세요, 이런 것보다 보통 일반적으로 뭐 밥은 먹고 왔어요? 뭐 오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학교 와본 적 있어요? 아니면 뭐 우리 학교 와보니까 어때요? 뭐 이런 질문들이 되게 이제 소소하게 나올 수 있거든. 그래도 대답을 잘 해야 되겠지. 쌤은 웬만하면 있잖아, 너네들 6개 대학 중에서 아무래도 마음속에 원픽이 있을 거야, 그지? 가장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을 텐데, 주말이나 아니면은 좀 현장 체험 학습 좀 내서 정말 가고 싶은 대학교는 한 번쯤 방문을 해봤으면 되게 좋겠어. 왜냐면 우리 주변에서 사실 대학교를 볼 수 있을 기회가 많이 없었잖아, 그지? 그래서 좀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교는 좀 한번 방문을 해보고, 실제로 교수가 우리 학교 와본 적 있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해? 되게 자신있게, 저 이 학교 와보고 싶어갖고요, 사실은 지난 10월에 원서 접수 다 마무리하고 친구들하고 이 학교 놀러 와본 적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학교 지원 동기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그 의지 같은 것들이 어떻게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실제로 친구들하고 방문해봐도 되고, 아니면 부모님하고 기회가 된다면 주말에 좀 가서 한번 방문을 해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자,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준비는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학교를 봤어. 되게 좋아요,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관심을 가지고 봤다는 걸 전달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정문이 특히 멋있고 웅대하고 의미를 가진 학교들이 있어. 그럼 그 정문의 의미 혹은 그 생김새,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봐주면은 좋을 것 같고, 어떤 대학들은 있잖아, 정문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냥 길하고 연결이 돼서 그냥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거든. 그럼 정문 얘기를 못하니까 진입로 얘기를 하는 거야. 진입로에 보통 뭐 도로가 되게 이제 크다든가, 광활한 도로, 아니면 산책로하고 비슷하게 나무 같은 것들이 쫙 심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어. 그래서 어떤 학교는 벚꽃이 되게 멋있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지금처럼 뭐 단풍나무가 되게 멋있는 학교들도 있고, 그런 이제 학교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진입로에 대한 언급. 세 번째는
보통 대학교는 일단 그 대학만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기념탑이라든가 아니면 동상이라든가 어떤 상징물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나씩은 놓거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고, 이제 동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학교가 보통 자기 대학 학교를 이제 동물에 많이 비유를 해. 뭐 가장 대표적으로 연대는 뭐 독수리, 고대는 호랑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동상들이 또 학교마다 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한번 보고, 그다음 네 번째는 건물인데. 대학이 돈을 투자를 하다 보면은 모든 건물을 다 잘 지을 수는 없고 보통 하나씩은 되게 많이 투자를 해주거든. 그래서 하나는 되게 역사적인 건물. 보통 대학교들이 거의 한 50년 다 넘었어. 거의 50년 넘었고, 뭐 한기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한 20년 가까이 이제 다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인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100년 넘은 학교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단 말이야. 100년 가까이 되는 학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역사적인 건물들이 이제 하나씩 또 그 자리에 있어. 아니면은 오히려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럼 되게 신식 건물이 있을 거야. 되게 최신식 건물. 하여튼 공들인 건물이 있어. 분명히. 저거 누가 봐도 저기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다라고 해서 보이는 건물들이 있거든.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서 역사적인 건물은 그 학교의 역사를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면 되고, 최신식이라면은 앞으로 뭐 미래를 선도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될 거야, 그지? 그래서 요 둘 중에 하나 건물을 좀 잘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밖에 다섯 번째는 와, 선생님 이 학교는 갔더니 진짜 막 미치겠어요. 우리 고등학교보다 못한 학교들도 있어. 간혹 있어. 정말 고등학교보다 못한 학교들이. 그런 학교는 어쩔 수 없어. 자기의 전공에 해당하는 어떤 실습실이라든가 뭐 실험실이라든가 아니면 뭐 장비라든가 이런 거라도 언급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중에서 있잖아, 한 2개 정도를 골라서 아 이거 보니까 정말 뭐 역사적으로 뭐 자부심 같은 거를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미래를 선도하고 함께 도약해 나가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어떤 마음이 굉장히 울컥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또 감정적으로 언급을 할 수도 있고, 뭐 정할 말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다니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서 이 학교에 대한 뭐를 보여주자? 애정을 보여주자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보니까 어때? 라고 물어봤어도 뭐라고 대답을 좀 해줘라. 아, 나 이 학교 저번에도 왔었고 저저번에도 왔었고 오늘 3번째 오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도 괜찮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학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걸 좀 보여주자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혹시 방문하지 못하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멋있는 사진들 워낙 많아. 그지? 이미지 같은 거 좀 잘 보고 하고. 그 다음에 6번째, 우리 학교에 대해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학교 지원 동기 할 때 다양한 이슈와 그 뉴스 같은 것들을 좀 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8회가 넘어가고 9회차 계속해서 진행하게.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까지 물어본 거는 너네들의 어떤 과거와 현재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너네가 여태까지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이제 이런 과거에 대해서 봤다면 너네들이 앞으로 펼쳐질 이제 미래에 대해서도 궁금할 수 있거든. 그래서 너네들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서도 이제 꼭 한 번씩 물어보거든. 그래서 졸업 후 목표도 마찬가지 있겠지만 일반적인 대학 생활에 대한 계획이야. 자, 2가지 정도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학업 계획이고, 2번째는 학업 이외의 계획이야. 그래서 공부 계획하고 공부 이외의 계획, 이 2가지를 둘 다 이제 설계를 해줘야 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물어볼게. 보통 교수들은 학업 계획을 더 중요하게 볼까? 학업 이외의 계획을 더 중요하게 볼까? 학업 2회? 은영이 어떻게 생각해? 그럴 것 같아?
생각보다 있잖아. 학업 계획은 되게 중요하지 않아.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봐봐. 우리가 사실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이 자기주도적 능력이 어디에서 보이는 거냐면 학업이 아니라 사실 학업 이외의 계획에서 보이는 거거든.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다 써놓고 보면 알겠지만 대학에 들어가는 뭐 100%의 목표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이유가 뭐지? 대학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이유? 취업하려고야. 취업을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좀 더 잘하려고야, 결국에는. 그지? 근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인데 공부를 잘하면이 아니라 공부 이외의 것들을 잘해야 취업을 잘해, 결국에는. 그래서 공부 이외의 계획들이 얼마만큼 탄탄한지 알고 싶은 게 사실은 교수들이 의도하는 바이거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준비를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학업 계획이야. 학업 계획은 일단 홈페이지에 커리큘럼을 좀 보면 돼. 교과목 소개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커리큘럼이라고도 나오기도 해. 그래서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제 다 들어있어. 그지? 그리고 아마 자소서 4번에도 간단하게 썼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보다 보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과목들이 쭉 이제 나오거든. 근데 1, 2학년에 어떤 공통 과목 같은 거 있지? 요거는 좀 얘기를 하지 마. 뭐 공학 일반이라든가 역학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당연히 하는 거야, 당연히. 너무너무 당연히. 그래서 1, 2학년에 있는 거 말고 3, 4학년에 있는 전공 과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줘. 전공 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솔직히 학업 계획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뭐뭐뭐 과목들을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무슨 과목이 가장 기대됩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해도 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를 배우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 A, B, C, D 나열을 하고 나열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A 과목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학업 계획은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해.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막 이거를 자기의 고등학교 교과목과 막 연계를 해서 넘어오거나 이럴 필요 정도까지는 없다는 거야. 그리고 교수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 그럼 이 학업 이외의 계획을 이제 잘 세워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학업 이외의 계획인데 결국에 이 질문은 어떤 질문하고 같을 수 있냐면 대학에 입학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이거랑 똑같아. 근데 거기에서 공부요. 그럼 거짓말이야. 그지? 그래서 공부 말고 다른 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자, 그럼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봐. 채희. 대학에 입학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새로운 행사? 정현이는 뭐 하고 싶어? 친구들 모아가지고 창업경진대회 같은 데 나가고 싶고. 네, 서경이는? 전공 관련 동아리 하고 싶고. 자, 이런 이제 생활들인데 이거를 이제 조금 잘 설계를 해줘야 돼. 일단 학업 말고 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 일단 첫 번째,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동아리이긴 해. 근데 막연하게 동아리 소모임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정확한 명칭. 그 학교에 있는 동아리들이 있어. 활동 내용. 그래서 무슨 동아리, 뭐 이렇게 딱 정확하게 명칭을 활용해서 써줘야 돼. 알겠지? 그냥 막연하게 동아리요 이러면 안 돼. 되게 생각 없이 없다고 얘기를 할 거야. 학교 전체 동아리가 있기도 하고 학과 동아리가 있기도 해. 그래서 그것도 정보를 좀 찾아야 돼. 그래서 학교의 전체, 우리가 이제 중앙 동아리라고도 얘기하거든. 아니면 학과 동아리. 그래서 명확한 명칭, 그 다음에 이 동아리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봉사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늘 얘기하지만 이 봉사가 생각보다 잘 안 먹힌다고. 잘 안 먹혀. 근데 누구만 해라? 봉사를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의료, 보건, 교육 분야 친구들은 봉사 얘기를 해도 돼. 의료봉사, 간호봉사, 그 다음 교육봉사.
그다음 하나가 더 들어가. 누가 들어가냐면 건축. 헤비타트라고 하는 건축, 전국 규모의 건축 봉사 동아리가 있거든. 너무 유명해. 그건 되게 유명해가지고 원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해봐도 돼. 그다음 세 번째, 여행 얘기했는데, 여행 좋은데 이 여행이 휴식을 위한 여행은 안 돼. 놀러 가고 싶다, 막 이런 거 안 돼. 놀고 싶으면 지금부터 놀아, 그냥. 지금부터. 그게 아니고 어떤 여행이어야 하냐면 본인의 전공과 관련해서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쌓기 위한 여행은 괜찮아. 내가 예를 들어서 건축이야. 그럼 여행을 해. 근데 왜 여행하는 거야? 세계의 건축물들을 보고 싶어서 여행하는 거야. 경영이야. 그럼 지방 곳곳에 잘 되는 맛집들의 비법, 경영 방식, 경영 비법 이런 걸 알고 싶어서 여행을 하는 거. 이런 건 괜찮거든. 근데 그냥 놀고 싶어서는 안 돼. 그거는 안 돼. 알겠지? 목적을 가진 여행이어야 돼. 그 다음 네 번째, 또 뭘 많이 해? 보통 외국어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외국어도 그냥 아무거나 다 외국어 하지 마. 뭐 어떤 목표, 이 외국어를 잘해서 가질 수 있는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립이 돼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통역 봉사라든가 이런 걸 이제 해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외국어 공부, 뭐 중국어, 영어, 일본어, 뭐 독일어 이런 걸 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아무나 뭐 기계과도 저 영어 할래요. 뭐 경영학과도 영어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생명공학과야. 생명공학과인데 예를 들어서 목표가 딱 서 있어. 내가 뭐 대학교 나오고 그다음 대학원 가고 박사과정은 내가 스탠포드로 갈 거야. 스탠포드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영어를 엄청 잘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나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를 엄청나게 파고 원서를 보는 훈련을 할 거야. 이거는 괜찮아. 스탠포드라고 하는 목표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그지? 그렇지만 그거 아닌 다음에 그냥 영어는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자동차 개발자야? 마찬가지야. 독일에 내가 뭐 독일 3사 되게 유명하잖아. 벤츠, BMW, 아우디, 그지? 그런 이제 독일 3사에서 뭐 어떤 이제 견습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갈 거야. 그래서 난 독일어 공부할 거야. 이런 거는 괜찮아. 근데 그냥 막연하게 외국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알겠지? 그렇게 이제 가고.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너네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혹은 필수적인 뭐가 있냐면 자격증들이 있어. 그래서 자격증을 언급할 수도 있겠지. 자격증 같은 거. 그 다음 여섯 번째. 일단은 우리가 대회 같은 것도 좀 나가서 수상 실적을 쌓으면 좋은데, 대회가 뭐가 있는지 몰라.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대회를 해주지만 대학교는 사실 학교에서 대회를 막 열어주진 않거든. 보통 해봐야 그때 얘기했던 해커톤과 캡스톤 디자인 대회가 있어. 근데 이것도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막 이렇게 좀 다르기도 하고, 생각보다 그때 얘기했듯이 뭐 문이과 다 통틀어서 하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공학 친구들이 이제 많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그래서 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거든. 이거는 꼭 좀 얘기를 해줘. 문이과 다 통틀어서야. 뭐가 있냐면 대회가 있어. 전국 규모로 하는 공모전이야. 대학생들은 이걸 가야 돼. 근데 너네 공모전 뭐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렇다고 또 공모전 친다고 해서 막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공모전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얘는 요즘 시대가 좋아갖고 어플에 공모전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뭐를 다운을 받냐면 싱굿이라고 하는 어플을 좀 하나 다운을 받아. 이거는 모든 학과가 다 돼. 교육, 간호, 뭐 건축, 뭐 자동차, 뭐 마케팅, 뭐 다 돼. 심지어 요식업체까지 전부 다. 이거 어플 받으면 있잖아. 그리고 이 어플이 되게 잘 돼 있어. 분야별, 기관별, 기업별 막 다양하게 세분화해서 나눠져 있거든. 되게 많은 공모전들이 있어.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쌤이 진짜 이거 조언 중에 조언인데, 정말로 니네가 1학년 때부터 친구들을 정말 잘 섭외를 해. 한 4, 5명. 같은 과 말고 웬만하면 다른 과.
어디에서 많이 만날 수 있냐면 동아리에서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야. 걔네들하고 1학년 때부터 뭐만 하냐면 공모전만 계속 나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스펙이 엄청나게 쌓이고, 두 번째 뭐가 되냐면 돈을 벌어. 왜냐면 거의 대부분 상금이 붙거든.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게 처음 나갈 때는 힘든 데 있잖아. 한번 나가서 하다 보면은 방법을 알아. 그리고 나중에 쌤 제자들 중에 그런 제자들도 있어. 공모전 나가면 A 공모전 나갔다 B 공모전 가면 똑같은 애들 또 만나. 그러니까 그런 애들만 있는 거야. 그런 애들만. 그래서 공모전 사냥꾼이라고 해. 보통 공모전 사냥꾼. 그래서 1년에 얼마씩 버는 애들도 있냐면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버는 애들도 있어. 이것만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잘 설계를 해서 잘 좀 한번 봐봐. 이거. 그래서 공모전을 좀 꼭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이제 실습이야. 보통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 같은 거 있거든. 실습이나 인턴십. 그래서 당연히 교육 쪽은 교생 실습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이제 인턴십인데, 인턴십이 뭔지 알아? 혹시 정확하게? 인턴십은 대학 졸업을 한 친구들이 아니야. 대학 재학 중인 친구들을 단기로 계약직으로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한 달이나 2달 정도 이제 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 근데 꼭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연구소나 이런 데서도 인턴십을 해. 그래서 요거는 되게 좋은 실무 경험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또 생각을 해봐봐. 내가 현대자동차 가고 싶은데 현대자동차에서 인턴십을 2번이나 했어. 그럼 실제 진짜 정규 채용할 때 나 현대자동차에서 인턴십 2번 했어요. 그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무조건 좋아해. 이거는 무조건. 그래서 꼭 좀 해주는 게 좋아. 꼭. 그 다음 9번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연수, 해외 연수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어학연수, 아니 어학연수가 연수겠지.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해외 대학하고 교류하는 거 뭐라고 그러지? 교환학생. 교환학생 아니면 장학. 자, 요런 것들이 또 학교에 이제 잘 마련이 되어 있어. 그래서 요것도 얘기를 해주면 좋고. 근데 연수나 교환학생은 요거를 좀 앞에 붙여줘.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당연히 해외 이동이라든가 연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자제가 되고 있지만,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꼭 무슨 대학교에 해외 연수를 가고 싶습니다. 혹은 교환학생을 가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 정도가 지금 학업 이외의 계획이고, 이게 잘 서 있어야 이 모든 활동들이 사실 나중에 뭐 할 때 도움이 된다? 취업할 때 도움이 되거든. 학업 계획은 그냥 뭐만 하면 되냐면 학점만 따면 끝이란 말이야. 모든 회사에서 볼 때 딱 그것만 보는 거야. 보통 이수 과목하고 학점 보는 거거든. 근데 솔직히 니네 지금 있잖아. 막 이제 대학교 고를 때도 화학과 갈까 화학공학과 갈까 막 되게 고민해서 고르지. 그러면서 막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 선생님 화학과하고 화학공학과는 다르대요. 막 이러면서 건축과 건축공학과 다르니까 되게 막 바꿔서 가려고 하고, 컴퓨터공학과랑 소프트웨어과랑 다르니까 막 어디를 가야 될까 막 고민하고 막 이러지. 근데 지금 아무 상관없어. 실제로 회사에서 뽑을 때는 화학과나 화학공학과나 있잖아. 똑같이 시급해. 똑같이 시급해. 건축과 건축공학과도 똑같이 시급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어차피 뭐를 따야 되냐면 기사를 따야 돼. 근데 전기과 나와도 있잖아. 기계기사, 전자기사, 전기기사 다 딸 수 있어.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기사라고 해. 3기사. 기사를 3개 따야 돼. 막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단 말이야. 사실 과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기사 3개 갖고 있으면 그냥 끝이거든. 사실은 자격증.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찌됐건 이건 학점에 불과한 거고, 나머지 활동들을 잘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쌤도 거의 대학교를 몇 년 다녔냐면 9년 다녔어. 9년. 근데 9년을 뭐 내가 일부러 정말 열심히 다니고 싶어서 다닌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군대 2년 2개월 갔다 왔어. 2년 2개월이니까 실제로 2개월이 그 텀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1년을 그냥 확 쉬어버린단 말이야. 우리 때는 거의 그랬었어. 그러니까 1년 더 들어갔지. 고시 공부한다고 2년 더 다녔지. 취업한다고 1년 더 다녔지.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4학년 4년 합치니까 8년이야. 실제로 그 아다리가 안 맞아갖고 졸업할 때 9년 차에 졸업한 거야. 9년 차에. 실제. 근데 9년 차, 학교에 9년 동안 있으면서 그러면 난 이런 활동들을 했냐?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진짜. 뭐 했냐면은 고시반에서 공부만 했어. 생각보다 경험이 없어. 여행도 못 가봤어. 돈도 없어갖고 여행도 못 가보고 봉사 한 번도 안 했어. 무슨 봉사야. 내가 지금 봉사를 받아야 할 판인데. 딱 하나 해봤다. 장학금만 받았어. 장학금만. 아무것도 안 했어. 자격증도 없어. 심지어 쌤. 심지어는 자격증도 없어. 문과니까 뭐 자격증 딸만한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었어. 외국어도 언제 했냐면은 20대 후반에 했어. 되게 신기하게. 실제로 몇 살 때 했냐면 28대 했어. 28대. 처음으로 토익이라는 걸 28에 했거든. 28에 했었는데 그때 학원을 다녔어. 쌤도. 천안이 고향이니까 이제 서울에서 안 다니고 휴학했을 때 천안에서 토익 학원을 다녔었거든. 다녔었는데 28일 만에 945점이 나온 거야. 그래갖고 학원에서 유명해져갖고 그래갖고 알바로 토익 학원에서 알바를 했어. 그래서 토익 강사 한 거야. 갑자기. 근데 그 토익 강사 한 게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학원가에 뛰어든 게.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되게 좀 우연치 않은 계기도 있는데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아무것도 못했어. 아무것도. 동아리는 했냐? 동아리도 없었어, 난. 심지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쌤 대학생활 열심히 했어. 왜냐면 사법시험반 회장하고 뭐 학과 대표하고 뭐 이런 거 했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돌이켜 봤을 때 스펙이라고 할 만한 활동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열심히는 했는데, 성실히는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된다고, 너네들도. 그리고 너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4학년이 돼서 내가 뭐 했지? 그러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 대인 면접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를 잘 하잖아? 니네가 정말 여기 있는 거 다 얘기해. 뭐 기회가 되면, 야, 진짜 9개 다 얘기해버려. 그럼 그걸로도 너네를 뽑아줄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답변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9회차 봐봐. 자, 입학 후 학업 계획에 대해 말해보시오. 그러면 이거 얘기하면 되고, 그치? 위에 거. 그 다음, 대학에 입학하면 가장 하고 싶은 일 뭐예요? 공부 말고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공부 말고. 그 다음, 대학에 입학해서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은 공부야. 학업 계획이야. 가장 기대되는 과목은 학업 계획이고, 그 다음 5번 대학에 입학하고 학업 이외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똑같이 학업 이외의 계획을 얘기하면 돼. 6번째 우리 대학에 입학하면 뭐 배우는지 알고 있니? 학업 계획이야. 똑같은 거야. 그지? 자, 그래서 1, 2, 3, 4, 5, 6이 여기서 한꺼번에 이제 해결이 되는 거지. 자, 그럼 7번째 좀 쉬운 질문인데 합격하면 누구한테 가장 먼저 알리고 싶니? 이렇게 얘기를 해. 은재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리고 싶어? 뭐 당연히 부모님이겠지. 근데 이건 너무너무 당연해. 그러니까 여기서 묻는 취지는 뭐야? 부모님 말고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냐? 당연히 부모님이니까, 그지? 그럼 부모님 말고 현수 누구한테 제일 먼저 얘기해 주고 싶어? 누구? 선생님? 나? 아니라고? 니네는 나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합격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니네 합격을 가장 원하는 사람한테 해줘야 돼, 사실은. 맞잖아, 그지? 가장 많이 응원해주고 기원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뭐야? 너네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한테 해야 돼. 그게 나잖아. 자, 요런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누구냐면 첫 번째 선생님이고, 근데 솔직히 좀 씁쓸하지만 까놓고 대한민국에서 사교육 안 받는 학생 없어. 그치만 사교육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이야. 그지?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보다는 당연히 무슨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친구가 되는 거야. 자, 이유는 왜 그렇게 써? 친해서가 아니라 뭘 해줬기 때문에? 이거 두 개야, 결국에. 그래서 저는 합격하면은 제 합격 소식을 제 친구 은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친구하고 같은 기계 분야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요. 서로 모의 면접을 봐주면서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짚어줬던 친구입니다. 한번 이 친구가 굉장히 쓴소리를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그 친구의 이야기를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저의 잘못된 태도나 아니면 답변들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점차 그 친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제가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제가 만약에 합격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은재의 도움이 가장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합격 소식을 은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니네가 얘네가 면접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하고 왔구나, 학원 잘 다녔구나가 아니라 그지? 연습을 열심히 하고 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 그럼 그게 이제 은재라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야? 은재라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 돼. 그래서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혹시나 세 번째 또 들어간다면 너네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학교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누구야? 선생님과 친구 2명이야. 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누가 있어? 누가 있어? 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첫 번째 봉사야. 니네 맨날 말로만 교육봉사, 뭐 양로원 봉사, 요양원 봉사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근데 요양원 봉사활동 얘기할 때 맨날 니네 뭐라고 얘기하지? 그 할머니가 저를 친손녀처럼 대해주셨어요. 그지? 그럼 그거 쌩 깐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 할머니한테도 알려줘야지. 이게 내 봉사활동의 값어치를 확 높여주는 답변이 되는 거야. 알겠지? 교육봉사도 마찬가지야. 막 내가 이 학생을 막 가르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언니 나도 나중에 언니처럼 선생님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되게 뿌듯했어. 그럼 그거 쌩 깐다고? 그게 아니라 나 이번에 뭐 무슨 교육과 붙었어, 뭐 교대 붙었어, 이거를 이 학생한테 알려준다. 그럼 이 학생도 뭐야? 나를 보면서 꿈을 키울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내 봉사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라고. 그 다음 두 번째 또 누가 있냐면 니네 진짜 현실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있잖아. 직업인 인터뷰 같은 것도 얘기할 만한 친구들이 있거든. 그지? 그러면은 지 대학교 갈 때는 겁나 막 붙어가지고 이것 좀 알려주세요, 저것 좀 알려주세요 그래놓고 대학 가서 쌩 깐다고? 아니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대학교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또 알려주는 게 인지상정이야. 그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자기의 고등학교 생활이 훨씬 더 탄탄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봉사나 직업인 인터뷰 그 밖에 혹시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 단순히 뭐 형제 자매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집안에 계신 이제 어르신분들이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 그지? 근데 그런 분들은 면접에서는 그렇게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다. 알겠지? 자, 8번. 오늘 불합격하면 어떡할래? 이거 물어보냐고? 많이 물어봐. 혜승이. 학생 오늘 면접 열심히 했는데 오늘 불합격하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재도전 하겠습니다. 재도전 재수한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봐봐. 너무 오고 싶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재도전을 하겠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오겠다는 건 재수하겠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게 기업 면접이면은 재도전 하는 게 맞다. 기업 면접은 회사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 제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반성해보고 보완해서 내년 상반기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맞거든. 근데 우리의 여건과 상황상 재수라고 하는 상황이 그렇게 밥 먹듯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거든. 그지? 그래서 재도전은 아니야. 그럼 뭐라고 할 거냐? 지수 뭐라고 할래? 뭐라고? 반성해서 뭐 할 건데? 집에서 반성만 해서 뭐 할 거야? 발전하기 위해서? 정현이 뭐라 할 거야? 이 학교에 와서 하고 싶었던 일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학교에서 해보겠다고? 다른 방법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그게 결국 다른 학교에서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면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인데 생각보다 쉬워. 저는 불 질러버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어느 학생 혹시 불합격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을 때, 저는 결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너무 병신 같아. 그지? 너무 거만하잖아. 그지? 그러면 안 되고, 여기 다음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봐봐. 말을 봐봐. 결코 불합격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합격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게 결국 뭐야? 8-1번이야. 그러니까 결국 뭘 써주면 되는 거야? 노력한 과정을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당황을 해 하거든. 당황하지 말고 나는 이것도 하고 전공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어떤 끈기나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해봤고 이런 데 도전까지 해봤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된 역량을 키워왔고 그래서 결코 불합격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당당하게. 이거는 기업 면접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되게 재수없는 답변이 돼. 그러면. 근데 대학교 면접이기 때문에 가능해. 대학교 면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해도 또 안 해. 그래서 조금 완곡하게 하고 싶은 학생들은 요것만 넣어주면 돼. 저는 결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창시절 뭐 자동차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뭐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이제 답변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